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23년도 마지막 금요일인데 올 한 해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들 마무리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올해보다 더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는 가지만 다가오는 24년도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게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이 꼬여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체크리스트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출하량, OLED, LCD 점유율,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TFT LCD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2009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2009년에 IT 산업 조정 진흥 기획 문서를 통해서 이런 TFT LCD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들을 명문화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이제 22년도가 되다 보면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을 보게 되면 BOE가 26.7%, CSOT가 17.6%, LG가 11%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기업 8개를 보게 되면은 중국 기업이 6개나 된다. 그만큼 중국 기업이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3년도가 되면은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출하를 하는 회사는 BOE와 CSOT와 이제 HKC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이 이런 LCD 패널들을 굉장히 수입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22년도부터는 이런 수입의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이후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업계가 되게 악화가 되었죠. 그 이유가 이런 LCD 패널의 출하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LCD의 저가 공세가 계속되고 이런 공세가 지속이 돼서 결국에 LCD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팔리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아도 이제 손해인 지경이 왔던 거죠.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주력 사업은 LCD였고 LCD 비중이 65%나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LCD는 현재 중국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OLED는 아직 상황이 다르다. OLED만 따지고 보면은 자 한국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20% 정도. 그리고 특히 이제 OLED를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제 TV용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9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7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TV 같은 거, 뭐 모바일 정보 기술, 이제 IT OLED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한국에 정점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이런 OLED 같은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이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과거 LCD처럼 해외 기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CSOT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 해외에 OLED 제조 기기를 도입하고자 하고 하는 수요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LCD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OLED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기술 같은 경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를 방심하면 안 되겠죠. 결국에 LCD도 수입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에 이런 LCD를 점유를 하는 거는 현재 중국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발빠르게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미래 방향성은 단순할 거예요. 결국에 앞으로 이제 LCD의 비중은 줄인다. 왜냐면은 당연하죠. 그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봤던 원인이 LCD의 판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져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수입을 올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런 LCD 사업 분야를 점점 이제 축소시킬 거고 또 이제 OLED 부분을 강화를 하겠죠.
특히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무에 급한 불은 끈 상태잖아요. 재무가 이제 어느 정도 당분간은 조금 안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부담은 덜어냈다라는 정도고,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OLED, IT 라인을 이제 IT 라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LG 디스플레이한테 가장 이제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삼성과 애플입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초반에도 올해 초에도 나왔지만 이 WOLED 같은 게 몇 번 불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WOLED를 이제 공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 단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죠. 왜냐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컴턴다 OLED 패널을 받으니까 굳이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장기간 받을 필요는 없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게 성사가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약 이제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의 패널을 이제 공급을 해주니까 지금 같은 LG가 영업이익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한 줄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 만든 이제 폰 더블,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치 이런 기술들을 LG를 택했으니까 이제 OLED 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LG 디스플레이의 뭐 방향성과 지금 디스플레이 출하량,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추가적인 이슈와 그런 것, 차트 주가의 변화는 제가 또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한 해 마무리 잘들 하시고 내년에도 행복함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